출장을 갔다 왔는데, 감동이 아닌 감정이 굉장히 많이 지쳤던 여행이었고요. 저도 그런 감동을 좀 느끼는 그런 아메 여행을 떠나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께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좀 시간이 오기를 굉장히 고대를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생물군의 불균형이 되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이누모사님께서 이제 당뇨병에 대한 부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뇨라 하면 이제 이게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 또는 뭐 임신성 당뇨병 되게 당뇨가 많이 있거든요. 또는 뭐 심지어 제3형 당뇨라고 해서 이제 알츠하이머도 이제 이 당뇨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선 전 세계에서 90%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2형 당뇨병이죠. 그래서 이거 위험 원인은 뭐 유전이라든지 뭐 고지방, 고칼로리, 당연히 이러한 균형이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경우,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이러한 현대인들 자식 생활 습관들이 다 이러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원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내 미생물 내 불균형이 제2형 당뇨병을 이제 유발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높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혈액 안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제2형 당뇨로 이제 바뀔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제2형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장에 있는 장벽 기능과 이 숙주의 대사, 신호 전달 경로를 이제 모두 다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을 시키게 되는 거죠. 좋지 않은 쪽으로.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라 함은 이제 대사 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 대사 산물들은 굉장히 뭐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종류가 되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생리를 조절을 한다거나 또는 뭐 상피세포 또는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장소에서 이런 세포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대인들의 식생활 또는 무분별하게 저희가 항생제라든지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건 뭐냐면 저희가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또는 이부프로펜 계열과 같은 그러한 어, 그 소염진통제 등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장내 미생물의 대사산물과의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내 불균형을 이제 촉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서울에 있는 이제 한 그 교수님께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집단과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는 집단 또는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단기간 동안 사용한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항생제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 군에서는 당뇨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는 항생제를 얼마나 저 오랫동안 처방받았는지, 그리고 항생제가 이제 하나만 이제 그 받는 거를 떠나서 여러 개의 항생제를 이제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항생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당뇨병의 발생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무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90일 이상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 16%나 증가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저희가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특히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모두 다 이제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
따라서 장내에 이제는 그 미생물들의 이제 그 군집합의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뇨를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 위험성이 증가되게 되는데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와 당뇨에 대한 관계성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항생제를 많이 처방만 받으면 받을수록 당뇨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있을 텐데 이 장내 미생물들의 좀 이름들 좀 몇 가지 이제 열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당뇨 그리고 대사와 이제 연관이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타입스 인디스팅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장내 미생물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좀 긴데요. 음, 이 미생물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을 이제 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일본에 있는 과학자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미생물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제 의학계에 굉장히 이제 놀라운 그 이제 공헌을 한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미생물로 이러한 그 종류의 미생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당뇨를 어떻게 보면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파라박테로이데스 소니스라는 이제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높은 혈당 반응과 이제 관련이 있게 되고요. 특히 이러한 미생물은 이제 엄격하게 통제된 금식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종류의 장내 미생물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식 또는 단식을 할 때 저희 몸에 굉장히 그 유익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미생물은 당뇨와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금식을 하거나 또는 단식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한 균들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논문에 의하면은 박테로이데스 도레이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이 핀란드에서 이제 제1형 당뇨라는 거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제1형 당뇨라는 거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어릴 때 특히 정말 너무나 어린 이제 그 친구들한테 걸리는 이러한 그 병이 이 제1형 당뇨병인데 핀란드에 있는 소아로부터 이 박테로이데스 도레이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미생물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 내가 어떠한 질환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을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그 접목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 마이랩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이랩의 지금 단계가 지금 1단계가 이 정도인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제 미래는 어떨까요? 네. 정말 굉장히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이제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박테로데스 도레이라는 이 미생물은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질환, 복강질환 등 이러한 제1형 당뇨병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장질환,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미생물은 저희가 먹는 식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박테리데스 도레이를 가진 어린이에게 글루텐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죠? 이 글루텐이 없는 식단을 이제 먹이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테리데스 도레이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고단백 식단, 고지방 식단을 계속적으로 이제 섭취한 군은 이 박테리오데스 도레이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높아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은 저희가 어떠한 식생을 하는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지가 저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균형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깊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켈리어 백테리움 그리고 로스뷰리아라는 이런 미생물이 있는데 이러한 특정 미생물들은 이 뷰티리르산이라는 이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뷰티르산은 이제 그 예전에 그 요셉 박사님께서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뷰티르산이라는 거는 단세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단세 지방산이란 거는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이러한 대사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뷰티르산이란 거는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ATP를 즉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이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이 세포 안에 이거 있죠. 이 미토콘드리아의 자가 포식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뷰티르산입니다. 그래서 이 뷰티르산이 잘 작동이 되어야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손상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었을 때 이제 자가 포식을 통해서 이게 작동이 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데 만약에 이 자가 포식 기능이 손상이 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퇴행성 신경질환, 당뇨병, 암, 또한 뭐 인지장애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 등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뷰티르산을 생성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유익한 이러한 미생물들인데 이러한 유익한 미생물들이 수가 감소가 된다. 그러면 당뇨병을 비롯한 또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지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증가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생물들 통해서 뇌 질환을 예측하거나 진단하거나 나아가서 예방과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이제 의료계의 발전을 이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단유병성 인지장애 완화에도 이 미생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 당뇨병 이런 거 말 그대로 이 특히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혈당, 즉, 이 혈류 안에 당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장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 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될 경우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 포도당, 즉 당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면 이 파킨이라는 단백질이 숫자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뇌에서 신경세포로 사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지장애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이게 당뇨병으로 인한 인지장애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서 그 보시면은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이 알츠하이머라든지 또는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현재 당뇨가 있다 또는 당뇨가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 조짐이 있다. 그러면 하루속히 이 당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고요. 이와 반면에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뷰티리산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내 미생물 대사산물을 별도로 이제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파킨이라는 이 단백질의 숫자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바로 이 기관이 자가포식 과정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서 인지장애를 이제 완화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